여러 가지 이슈들 요즘 나오고 있어서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럽연합에서 중국산 저가 전기차 대량 유입을 대응하기 위해서 보조금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최근에 예.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9월 23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프랑스 쪽으로 약간 친하잖아요. 프랑스가 중국과. 예, 예. 프랑스 쪽으로 유럽이 자유무역을 해야 되고 보호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좀 도와달라. 이런 뜻을 전했다고 예, 예. 하는데요. 유럽 쪽에 이런 움직임들 효과가 있을까요? 견제 효과가? 견제 효과가 대단하겠죠. 예. 예, 엄청난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악재를 만난 거고, 네. 우리 이제 배터리 업계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호재를 만난 건데, 그거를 또 이제 이 공매도 세력들이 또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해갖고 하면은 이제 그 한국 배터리도 타격을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 배터리 아니면 한국 배터리인데, 중국 배터리가 안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건 한국 배터리밖에 없어요. 이제 탄소 발자국 얘기하는데, 탄소 발자국에 이제 부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유럽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유럽의 공장을 갖고 있는 배터리 회사가 한국 회사들밖에 없습니다. 이제 폴란드에 LG 엔솔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헝가리에 SK온 공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프랑스까지는 얼마 안 됩니다. 당연히 탄소 발자국이 얼마 발생하지 않고, 지금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배터리의 경우에는 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배를 타고 유럽에 수출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금 다 제재를 하겠다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한국 배터리한테 되게 우호적인 뉴스인데, 그걸 또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한 4, 5년 전 정도에 이제 네. 중국의 1대1로 이 정책이 이제 유럽에도 많이 파고들어서, 특히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대1로에 직접 참가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때 이제 트럼프가 이탈리아한테 그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우겨갖고 이탈리아가 중국의 1대1로 이제 같이 참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프랑스, 그 다음에 프랑스보다는 오히려 독일이 중국하고는 더 친한 나라였습니다. 되게 이제 친밀하게 지냈었는데, 최근에 그 독일 그 외무부 장관인가 하여튼 이제 그 장관 하나가 이제 중국하고는 이제 완전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식으로, 중국 시진핑은 독재자다 뭐 이런 식으로 대차게 얘기해갖고 중국하고 독일하고도 한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프랑스 쪽하고 했던 이제 그런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고, 그거는 저희가 봐서는 이제 당연히 그 뒤에 미국의 이제 공작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이 이제 유럽이 중국 쪽에 많이 좀 친해져 있던 거를 다시 미국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 작업의 일환으로 이탈리아는 최근에 1대1로를 탈퇴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방금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독일에서 독일 외무부 장관이 시진핑은 독재자다 하는 이제 직격하는 발언이 있었고, 영국은 원래부터 미국하고 되게 친했던 나라니까 이제 중국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던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IRA가 통과됨으로 인해 갖고 이제 미국 배터리 시장을 한국의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지금 석권하게 됐는데, 네. 그와 이제 유사한 그 현상이 유럽에서도 앞으로 좀 발생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의 CATL 쪽에서 시장 점유율을 조금 더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기차용 배터리 업체별 판매 실적 1위가 중국 CATL인데, 매출액 기준, 출하량 기준으로 점유율 봤을 때 각각 29%, 33%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5위권에 안착을 했는데요. 2위는 LG 에너지 솔루션 기록했고요. 점유율이 매출액 기준으로 볼까요? 출하량 기준으로 볼까요? 아무거나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출하량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16.5%, 그리고 4위가 SK온입니다. 7%, 5위가 삼성 SDI 5.1%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반기 CATL 점유율이 국내 배터리 3사 합산보다도 높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거든요. 위기감 느껴야 될까요? 위기감 안 느끼셔도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다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점유율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23년도에 예. 지금 이제 그 찍히는 매출은 2019년, 2020년에 계획된 게 지금 찍히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현대차가 그 중국 CATL의 LFP 배터리 쓰는 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반감이 되게 좀 높은 상태인데, 그 CATL의 LFP 배터리 쓰는 것도 지금 결정한 게 아니고 사실은 3, 4년 전에 이미 다 결정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2019년, 2020년만 해도 아까 이탈리아 이제 1대1로 말씀드렸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독일도 그렇고, 되게 이제 중국하고 유럽이 되게
친밀하게 지냈었던 이제 시절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제 유럽하고 중국하고의 거리를 벌려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1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중국 배터리가 유럽에 이제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법률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정책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속속 입안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는 상황이 바뀔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3, 4년 뒤에는 그 지금 잘 팔고 있는 유럽의 중국 배터리가 유럽에서는 자취를 감추게 될 거니까 주가라는 거는 항상 미래를 보고 움직이는 거지 지나간 과거를 보고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은 다 지나간 과거와 관련된 얘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앞으로 이제 3, 4년 뒤에 펼쳐질 미래를 그려보면 K 배터리 미래가 너무나 밝고 중국 배터리는 너무나 암울하고 그게 이제 주가에도 그대로 사실 반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한국 배터리 주가들은 7월 말까지 크게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뭐 한두 달 정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중국 배터리 회사 주가들은 작년 8월 IRA가 통과된 이후부터 해서 네. 지금까지 1년 내내 빠져요. 계속해서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SNE 리서치 얘기가 맞다고 하면 그러면은 CATL, BYD가 점유율 확대해 갖고 잘 나가고 있으니까 중국 배터리 업체들 주가가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미래에셋의 그 미래에셋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가 이제 작년 8월에 18,000원이다가 최근에 8,000원을 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만 봐도 지금 이제 SNE 리서치가 얘기하는 이런 거는 이제 다 과거에 흘러간 얘기고 앞으로 미래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네. LFP 배터리 그리고 삼원계 배터리 지난 인터뷰 때 그 명언을 남겨주셔서 LFP 배터리는 덧셈 뺄셈, 삼원계는 미분적분 맞죠? 맞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태생적인 어떤 성능의 격차와 우위성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도 뭐 지금 워낙 전기차가 저가 경쟁이다 보니까 LFP를 도입한다는 소식은 많긴 하거든요. 네, 현재 시장 보급 규모와 성장성 좀 짚어보신다면 어떠실까요? LFP 성장성은 없고요.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 4년 전에 중국, 유럽 이런 데서 이제 되게 친하게 지냈던 이제 그런 시절에 사실은 계획됐던 게 지금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그런 거고요. 요 LFP 얘기는 제가 이제 금량 그 IR을 할 때 작년 한 8월 달에 얘기를 들었어요. 저기 그 유광 시장님이 포드가 자꾸 LFP 하려고 한다. LFP 좋지도 않고 NCM 쓰는 게 맞는데 쟤도 왜 저런지 모르겠다. 쟤들 저 안에 저 중국 스파이가 있나?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얘기 그대로 지금 이제 미국 의회에서 포드의 고위 임원진에 지금 중국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실제로 이제 미국 하원 의원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 최근에 이제 결과가 발표난 게 CATL하고 포드하고 그 이제 기술 제휴하기로 했던 그거를 지금 미국 의회에서 무산시켰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니까, 네. LFP도 이제 그런 중국 배터리를 어떻게든 해외로 진출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중국 공산당의 이제 노력이 그동안 좀 결실을 맺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영하 5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부터 LFP는 배터리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거든요.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지금 현대차 레이가 지금 LFP를 쓴다는 거잖아요. 이제 205km 간다는 건데, 그러면 겨울 되면은 이제 일단은 100km밖에 못 간다는 거잖아요. 되게 추운 날씨에. 근데 추운 날이면 더 차를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차에 있고 싶죠. 차 있고 싶잖아요. 따뜻한 엉뜨 키고. 엉뜨를 키면 그 100km 가는 게 줄어들고, 90, 80 줄어들고, 추우니까 히터를 더 틀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히터를 올리면 또 줄어들고, 해서 뭐 50km, 40km 이렇게 줄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추운 날에는 충전도 잘 안 돼요. 충전 속도 자체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지하주차장 빵빵한데 이제 좀 좋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관계 없지만, 이제 지상 주차장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지상 주차장에다가 이제 그 충전기 이런 거 써야 되는 사람은 그 겨울에 한참 추워갖고 이제 그럴 때는 아예 충전이 안 돼갖고 차를 끌고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거든요. 저가형 배터리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아, 참, 예. 그, 자, LFP는 사실은 네. 이제 사실은 상당히 좀, 한시적인 이제 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네. 그 새로운 형태의 양극재를 이제 그 LFP에 대체하기 위한 좀 이제 저가 시장, 그 고가 말고 좀 중저가, 가격을 네. 좀 중시하는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네. 하이망간 배터리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NCM 중에서 이제 니켈 비중을 줄이고 망간 비중을 높여요. 그러면은 이제 망간이 니켈에 비해서 가격이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현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LFP 배터리에 비해서 가격에서도 경쟁력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 주행거리 같은 것도 이제 훨씬 LFP보다는 더 나오는 이제 더 좋은 성능의 더 싼 배터리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하이망간 이제 양극재를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 그 국내 양극재 회사들 중에서는 그 하이망간 이제 경쟁에서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앞서 나가 있고요. 대략 한 25년, 26년경에 지금 양산을 이제 목표로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에 이제 옛날에 유미코아하고 바스프토다라는 회사가 되게 큰 양극재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사들이 하이니켈 기술에서 이제 경쟁에서 좀 뒤처져서 지금은 많이 쇠락해 있는데 그 유미코아나 이제 바스프토다에서 이제 그 하이니켈 쪽은 우리가 출발 자체가 늦어서 이건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양극재를 만들어서 경쟁을 하겠다 하고 그게 뛰어든 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하이망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이망간이 이제 나중에 25년, 26년 정도 되면은 LFP를 대체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러면 LFP는 이제 ESS용 정도로만 이제 쓰이게 될 거고, 고가는 하이니켈, 이제 중저가는 하이망간 쪽으로 가는 이제 그렇게 시장이 재편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조사한 내용을 좀 보면 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고전압 미드 니켈 배터리. 예, 그 미드 니켈이 하이망간입니다. 아, 이게 하이망간이고요. 하이망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거 좀 용어를 각 회사별로 좀 통일해 주면 좋은데 LG는 똑같은 거는 미드 니켈이라고 하고 네. 에코프로비움은 하이망간이라고 하거든요. 또 어떤 데는 망간 리치라고 그래요. 망간 리치. 예, 망간이 풍부하다고. 근데 다 같은 뜻입니다. 하이망간, 망간 리치, 미드 니켈은 다 같은 뜻입니다. 신박한 이름이네요. 예, 예, 예. 네. 아, 이 하이망간 배터리가 LFP 대비해서 가볍고 공간도 덜 차지하고 또 발열은 삼원계보다 좀 감소하고 가격도 낮아지는 예, 예. 그런 배터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삼성 SDI는 NMX 그리고 LMFP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그 NMX가 하이망간이고요. LMFP가 이제 지금 그 LFP에 망간을 추가한 형태입니다. 아, 네네. 리튬 망간철 인산염 배터리.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예, 예. 네네네. LFP에 망간을 추가해서 이제 LFP에 좀 그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 보완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움직임인 거고요. SK온에서는 코발트 리스, 코발트 프리 예, 코발트 배터리를 프리. 예, 코발트 만들던데. 프리는 이제 NCM에서 코발트를 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예, 거군요. 예. 예, 코발트를 빼거나 망간을 첨가하거나 예, 예. 망간- LFP에 망간을 첨가하거나. 그렇습니다. 망간 비중을 높이거나 예. 망간의 이 비중이 높아지는 거는 이제 가격 문제에 제일 좀 민감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망간이 되게 가격이 저렴해요. 그 니켈 가격이 10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되게 매장량이 풍부한 이제 원소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망간 쪽을 좀 계속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연구 개발이 진행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이제 LMFP하고 그다음에 CATL이 한다는 M3P하고 네. 그게 같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 똑같이 이제 LFP는 조금 이제 에너지 밀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많이 뒤떨어지니까 그 부분을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망간을 좀 섞는 이제 똑같은 건데 우리 쪽은 LMFP라고 부르고 이제 CATL은 M3P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름만. M이 망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0월 출시될 예정인 테슬라의 모델 3 부분 변경 모델의 CATL의 차세대 LFP 배터리 M3P가 채용이 된다고 하는데 M3P의 그 안에 구성이 뭐 지금 망간 얘기하셨지만 정확하게는 그 내용이 안 드러나 있다고 해요. 예, 정확하게는 얘기 안 해주죠. 예,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철을 빼고 망간, 아연, 알루미늄을 혼합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예, 예. 하더라고요. 그거는 영업 기밀이에요.
그 원소들 배합하는 이거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NCM 구반반 하면 니켈 90%, 코발트 5%, 망간 5%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90% 아니고요. 실제로는 뭐 89.17%고 5.31%고 4.33%고 그래요. 그 미세한 그 비율 조정. 이거 기밀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 저는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거니까. 그런 형태라는 거죠. 정확하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하지 않고 그건 얘기 안 준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비중을 조금만 이렇게 조절해도 확 달라져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자기들만 아는 첨가제를 넣어요. 아주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아연 같은 거 뭐 그런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뭔가 이제 그거를 하나 딱 넣으니까 이게 성능이 확 개선되더라. 그런 거는 자기들만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름도 안 밝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비움 쪽에서 나온 거 보면 자꾸 NCMX 하잖아요. X가 이제 특별한 원소를 쓰는데 그 원소는 우리만 아는 비밀을 할래 너네한테는 안 가르쳐 줄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M3P도 사실 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그 실제로 다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시장에서 테스트 해보고 그 결과치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워낙 이게 좀 뻥이 센 애들이라 갖고 얘들이 발표하는 거를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가볍게 제일 핵심적인 거는 이제 그 에너지 밀도예요. 에너지 밀도가 에너지 밀도가 양극재에서 좋은 양극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은 양극재가 좋은 양극재인 거니까 에너지 밀도가 좋아지면은 이제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은 가벼워지고 멀리 가고 그 다음에 가격도 싸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밀도를 높아진 그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 밀도 수치만 사실 보고 그 비교하는 게 가장 객관적인 비교고요. 방금 얘기하는 이제 M3P 같은 경우에 10분 충전하면은 400km 간다, 뭐 이런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전혀 믿을 만한 얘기 아닙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노조 전미 자동차 노조가 현지 시각 22일 파업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14일부터 파업을 했는데 임금을 46%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빅3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사상 처음으로 동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빅3 제조사는 포드, 스텔란티스, GM 이렇게인데요. 이렇게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서 내년에 있을 미국 대선에 블루칼라 표심이 굉장히 지금 주목되고 있다. 뭐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존에는 뭐 이런 자동차 노조 하면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이 민주당 정권에서 하는 걸 봤더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하고 전기차를 도입한다고 하니 우리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 아무런 뭐 지원이나 정책이 없냐. 배신감에 이렇게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볼까요? 잘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파업해야죠. 일단 이제 좀 정정할게. 지금 이제 아주 그 나쁜 사람들이 자꾸 이제 40% 올려달라라고 얘기한다. 네네네. 4년에 40%예요. 4년에 40%. 4년에 40%예요. 그러니까 40%만 얘기하면 1년에 40 몇 프로 올려달라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1년에 40 몇 프로 하고 4년에 40 몇 프로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적당한가요? 지난 4년 40%? 40%면 적당하죠. 그 매년 연간 한 10% 정도 되는 거니까. 최근에 미국이 그 인플레이션율이 한 5%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5% 더 해갖고 하면은 10%에서 4년이면 40 몇 프로 되는 거니까 정당한 요구라고 보고요. 그 정도는 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뭐 들어주는 쪽으로 결론 안 나겠나 싶고. 사실은 이제 그 와중에 지금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그 노조해서 이제 파업하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합의를 했는데 현대차 올해 그 임금 인상한 게 13%예요. 현대차가 더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그건 별로 얘기 안 하고 지금 이제 미국의 46% 그것만 막 대서특필하면서 그것도 이제 4년에 46%인데 1년에 46%인 것처럼 미국에서 지금 파업해갖고 배터리가 안 팔릴 거니까 2,000지 빨리 팔아라. 그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문제가 많다 이제라고 생각하고요. 만일에 정권이 바뀌어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계속될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는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그 미국이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거에 대한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제 산업 쪽에서 크게 반도체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를 이제
손을 보고 있는 이제 그런 큰 틀에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 와중에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도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포드나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자기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갖고 중국과 이제 손잡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아무래도 중국은 되게 큰 시장이니까 이제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미국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다른 거는 이제 그런 민간 기업이 그런 형태로 중국하고 손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 미국 의회 의원들은 이제 나서서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이제 그래서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포드하고 CATL 합작하려고 했던 것도 지금 무산됐고, 네. 그다음에 테슬라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네. 6월 달쯤에 되게 좀 화제가 됐었던 게 이제 그 고션 하이테크, 예, 그 건 관련해서도 지금 의회에서 다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의원들이 무산을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간에 중국에 공장이 지금 있고 중국에 차 팔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에 차 팔고 싶으니까 CATL에 LFP 배터리를 갖고 와서 한국에 팔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사기업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사기업이 그런 식으로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그거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미국 의원들하고는 다르게 그거를 전혀 제어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왜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국회 가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